오전 10시 반 화재 감식반이 나설 채비를 한다. 도착한 곳은 서울 장지동. 지난 9월 29일 추석 연휴 기간 중에 큰 불이 났던 침대 공장 화재 현장이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면서 매트리스 1,500만 원어치가 불에 탔고 모두 9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화재 원인은 잿더미로 변한 상황. 화재하면 보통 소방서를 떠올리지만 원인이 불분명할 경우 화재 감식팀이 출동한다. 불이 어디서 어떻게 났는지를 밝혀내는 게 바로 이들의 목. 이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화재 현장에서 보낸다. 잿더미와 부서진 물건들 속에서 화재의 증거를 수집해 최종적으로 화재의 원인을 밝힌다. 하루의 절반을 화재 현장에서 보내는 이들에게 방진복과 마스크는 최소한의 보호장비. 작업 도구는 첨단 장비와는 거리가 먼 각종 연장들로 가득하다. 중장비가 들어가면은 현장이 망가져 버리잖아요. 우리가 일일이 구석구석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다 수동 장비로. 현장 통제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오로지 과학수사 요원뿐이다. 현장 그대로가 보존돼야만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모든 것이 폐허로 변한 상황. 화염이 모든 것을 집어삼킨 상황에서 화재의 원인을 밝히고 진실을 가리는 것이 지금부터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현장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하나하나 발굴해 나가는 것이 이들의 원칙이다. 차곡차곡 해야 돼. 철골부터 드러내야 하는 상황. 갈 길이 멀다. 난감하죠.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또 이 철골이라 끝부분이 상당히 날카롭거든요. 벌써 땀이 비오듯 한다. 조금 더 해봐. 좀 더 드러내고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화재 감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불이 최초에 어디서 시작했는가다. 가장자리 탄 재를 다 긁어내봐봐. 거기서 패턴 나올 거야. 목격자의 말에 따라 가장 먼저 불길이 치솟았다는 지점부터 발굴 작업을 시작한다. 방화의 흔적으로 볼 수 있는 시너나 휘발유 냄새가 나지 않는지도 확인한다. 과학 수사하면 언뜻 떠올리는 환상과 달리 이들의 작업은 길고 고단하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육체적인 노동도 상당하지만 좀처럼 단서가 손에 잡히지 않을 때의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다 드러내고 할 정도로 했는데도 원인이 안 나오니까 좀 찝찝해요. 하나, 둘, 하나, 요즘 검식이 줘봐. 유중 검지기는 석유 화학 물질이 있는지를 확인할 때 쓰는 기구다. 불이 난 게 전기의 원인인지 방화인지 절대 속다는 금물, 모든 가능성은 열어둔다. 반응이 없네. 이 끝부분이 지금 파란색이잖아요. 이게 색깔이 변해요. 2시간 동안의 발굴 작업. 열악한 환경에 속도는 더디고 시간은 계속 미궁으로 빠져가는데 이때 뭔가를 가운데 두고 화재 감식 팀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들었네? 그렇다. 정체는 바로 금속 전선. 이 작은 전선 파편으로 무엇을 알 수 있다는 것일까? 지금 이게 부른 거잖아요. 응? 그 천장에서 떨어져서 이건 다 녹은 거고. 전기선이
이극이 닿으면서 그 폭발하는 현상인데 폭발하면서 거기서 생긴 그 전선의 파티클이죠. 그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이거 전선이 탈 때까지는 전기가 살아 있었다는 얘기니까 상당히 초기라고 봐야 되죠. 초기라 그러면은 발화부하고 상당히 건접한 부위라고 볼 수가 있죠. 전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두 전선이 만나면 합선이 되면서 순간적으로 수천 도까지 온도가 치솟는다. 이때 전선이 녹으면서 파티클이 생기는데, 즉 파티클은 전기가 합선됐다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다. 외열에 의해서 녹아 떨어지게 되면 얘네들 나름의 표면 장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합선의 위치가 생성된 곳이 뭐 가라부위와 가까운 곳이니까 일단 이거를 더 검토를 해가지고 가라부를 축소하는 데 어떤 근거 자료로 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아직은 예단할 수 없다. 정확한 사인은 모든 증거 수집이 끝나고 면밀히 조사와 검증이 이루어진 다음 내릴 수 있다. 장시간 발굴을 하며 화재 원인을 조사하다 보니 허리 디스크를 달고 사는 대원들이 많다. 지금도 보셨겠지만 굉장히 구조물 자체가 취약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디디고 다니다가 막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뭐 까지고 찢어지는 거는 뭐 일반적인 경우고요. 뭐 예전에 한번 눈을 크게 한번 찔려가지고 엄청 서러웠던 적이 한번 있었어요. 막 이렇게까지 내 업무를 해야 되는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가지고 사실 접으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또 나름 이렇게 또 현장이 저한테 맞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무래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화려하게 보이는 과학 수사의 이면에는 끈질긴 노력과 인내심이 필요하다. 아, 이거 다 떨어지네, 이거. 발굴 작업은 해가 지기 전까지 계속된다. 화재 현장에서 막 돌아온 이승훈 대원이 늦은 밤 사무실에 남았다. 손에는 현장에서 수거해온 증거물이 들려있다.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증거물을 100배까지 확대해주는 실체 현미경을 통해 녹아내린 전선의 모양을 확인한다. 지금 녹아가지고 이렇게 망울이 져 있지만 그타 배선 부위는 지금 거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전기적인 용융이 맞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원인 자체가 외부 화염에 의해서 녹을 때는 전체적인 분위기 온도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 어떤 녹은 데와 녹지 않은 부분에 경계가 없이 완만하게 녹아버려요. 근데 이 전기에 의해서 녹는 거는 그 전기적인 열이 발생한 지점, 딱 그 포인트에서만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녹은 부위와 녹지 않은 부위의 경계가 뚜렷하게 나타나죠. 전선이 전체적으로 녹았다면 외부의 열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급격한 발열이 발생되면 전선이 순간적으로 녹으면서 끊김이 보다 확실해진다. 이 같은 복잡한 원인을 분석하려면 전기와 가스 등의 방대한 지식은 필수적이다. 또한 이들에겐 증거를 보고 또 보는 것만한 수사도 없다. 한밤중 화재 감식반은 상도동으로 향했다. 3층짜리 빌라 건물 1층에서 불이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불이 다른 집으로 옮겨붙진 않았지만 집 한 채가 전소됐다. 6시간 전 불길이 치솟았던 집안은 아직 매캐한 연기가 채 빠지지 않았고 화염이 쓸고 간 자리는 검은 재만 남았다. 먼저 도착한 관할 경찰관에게 사건 개요를 들은 뒤 현장을 둘러보는 최승복 대원. 보기만 해도 처참하다. 많이 탄 부분이 이 부분 맞아요. 근데 이 창문에 환기 어떤 그런 영향도 무시를 못한단 말이지. 그래서 어쨌든 이 방 내부에 있는 자네들은 다 발굴 대상이 될 것 같아. 이 부분은 그대로 밖으로 빼고 또 이렇게 범위가 크지가 않으니까 이거 빼면서 아마 물이 계속 나올 거라고 그러면. 불을 진압한 지 6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아 바닥엔 물도 빠지지 않은 상황. 보통은 소방대원들이 불을 진압한 다음 날 화재 조사에 들어가지만 가끔은 밤중에도 감식이 이루어진다.
결국 집에서 쉬고 있던 화재 감식반 대원이 긴급 호출을 받고 현장에 도착했다. 자, 잠깐 나와주세요. 방진 마스크와 방진복이 그나마 최소한의 보호 장비. 입구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자고. 거기서 해버리면 이제 섞여버리잖아, 그죠? 2인 1조로 방향을 정한 뒤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발굴 작업이 진행된다. 분석할 때는 과학의 힘이 필요하지만 미세 증거를 잡아야 하는 현장은 대개 수작업이다. 화재 감식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호미와 삽이다. 메스. 호미가 아니라 메스예요, 메스. 삽은? 응? 삽은 그냥 삽. 의사에게 메스를 빼놓을 수 없듯 이들 손엔 늘상 호미가 들려있다. 하나하나 파헤치면서 전선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고 샅샅이 뒤지기 위해 이만한 것이 없다. 이게 뭔가요 지금? 형광등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형광등. 이 작은 것이 어떤 단서가 될 수 있는 걸까? 여기서랑, 너 이거 한번 봐봐라. 이게 글로스타트 아이가? 이게 형광등 글로스타트 같은데, 그지? 예, 맞지? 예. 또 끝에 한번 봐봐. 단락 같은데요. 응? 단락 같은데요. 비슷해? 네, 단락 같은데요. 오늘따라 룩배랑 맞았다, 야. 어디 있어? 근데 화재라는 게 처음부터 큰 불이 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뭐 전기 스파크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담배꽁초처럼 작은 불씨도 될 수가 있거든요. 가정집 화재는 전기 누전이나 전열기 과열로 가장 많이 일어난다. 그러나 분노의 표현으로 고의적으로 방화를 저지르거나 살인을 비롯한 범죄의 증거를 없애는 수단으로 화재가 악용되기도 한다.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다. 심지어 잿더리 파편도 화재 원인이 될 수 있다. 드라마와 현실은 다르다. 사건의 실마리가 풀렸을 땐 쾌감을 느끼지만 이 순간이 오기까지는 계속 집념을 갖고 매달려야 한다. 요거? 40분 좀 지났을까? 두 화재 감식 요원들의 시선이 콘센트로 향한다.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된 모양이다. 콘센트에서 자체적으로 탄 흔적이 발견됐다. 양쪽까지도 이렇게 전기 스파크 앞에 먹거든? 여기 튀어나오는데? 다른 원인이 배제가 가능하다면 쟤도 화재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저게 외부 화염으로 만들어지기는 약간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덕체 내부에 매입되어 있는 거고 또 단자가 한쪽만 저렇게 아크가 생긴다는 것은 전기 화재에서 어떤 불안전 접촉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는 않는다. 가능성은 늘 열려 있다. 진짜를 가려내려면 다른 원인은 모두 배제해야 한다.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작업은 1시간이 넘도록 계속됐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길고 지루한 작업이다. 지금 방송한 사람이 더 힘들겠죠. 가장 오래 해본 것은 18일 동안 해본 게 18일. 그 송내무 사건 아시죠? 그 사건은 한 현장 가지고 18일 동안 했어요. 2008년 전국을 들썩이게 한 숭례문 방화 사건. 한 사람의 분노로 전 국민은 숭례문이 타들어가는 씁쓸한 현장을 지켜봐야 했다. 그리고 2009년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 남일당 화재 사건. 불이 꺼진 화재 현장의 뒤편에는 서울지방경찰청 화재 감식반 팀원들이 어김없이 있었다. 그리고 지난 8월 13일 국립현대미술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연기에 질식해 작업 중이던 인부 4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치는 대형 사고였다. 참사의 원인은 미궁 속에 빠졌고 이 화재 역시 최근까지 화재 감식반의 숙제로 남아있다.
이렇게 일순간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화재의 위험성을 알기에 그 진실을 밝히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매캐한 연기와 어둠 속에서 불에 타버린 증거를 찾아내는 화재 감식반의 노력은 밤늦도록 계속된다. 다음 날 화재 감식 팀원들이 경기도 여주로 향했다. 오늘은 국립현대미술관 신축공사 현장의 화재 원인을 최종 점검하는 날. 화재 감식 팀원들이 도출한 원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에 국가수와 소방방재청 등 관련 기관이 모여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과 같은 재질의 구조물로 상황을 재현해 연소 과정을 지켜보는 게 핵심이다. 그 현대미술관에서 발생했던 우레탄 폼의 전등에서 옮겨 붙어가지고 어떻게 연소가 진행되는지 그 과정을 볼 거예요. 다양한 가설 중에서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일은 범인을 잡는 것만큼 힘든 일이다. 1차적인 증거 수집과 사람들의 증언, 부검 결과와 재현 실험 등을 거쳐서 오류를 최소화한다. 우레탄 폼에 불이 옮겨붙자 빠른 속도로 연기가 확산되기 시작한다. 과연 이들이 내린 결론이 맞는 것일까? 볼륨이 적으니까 이렇게 작게. 사람들이 달려 나오는 속도보다 불이 훨씬 더 빨랐다는 진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저희들이 눈으로 딱 보기에도 열분해든 가스가 타는 거기 때문에 가스의 연소 속도에 준한다는 거죠. 가스가 나온 상태에서 그것이 어느 정도 온도가 됐을 때 일시에 타 들어가는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달리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를 수밖에 없죠. 당시의 화재 현장, 불길보다 연기가 자욱하다. 국과수 부검 결과 사망자 4명의 직접 사인도 연기로 인한 질식사였다. 이들이 밝혀야 할 두 번째 의문은 바로 단열재로 사용된 우레탄 폼. 우레탄은 난연재로 불이 옮겨붙지 않을 거란 주장이 제기돼 왔다. 그래서 우레탄 폼이 그 난연성 성분이 있기 때문에 불이 안 붙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셨는데 이게 열이 추결이 되면은 그 전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타면서 그 추결된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를 못하니까 그 추결된 열에 의해 가지고 우레탄 폼도 비록 난연 성분이 들어가 있지만은 우레탄 폼도 연소가 진행이 된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죠. 국립현대미술관 신축공사 화재 원인은 전기 합선으로 최종 결론 났다. 모두 2달의 추적과 감시 끝에 얻은 결론이다. 그날 밤 사무실 한켠에서 밀린 잔업을 하고 있는 한재훈 대원. 화재 감식 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화재의 원인이 복합적이라 틈틈이 전기 등의 관련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고충이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그만의 자부심이 있다. 화재 현장에 대해서 정확한 그 연소 형상이나 발화 원인에 대한 판단을 해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만 실수를 한다고 치면은 다른 방향으로 또 수사가 진행이 되고 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몸도 마음도 힘든 길. 현장은 늘 녹록지 않다. 그러나 이 열악한 현장을 지키는 것이 한재훈 대원에겐 자신의 가족을 지키는 일과도 같다. 저희 아버지가 이 아버지 사진인데요. 저 췌장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올해 저기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인중을 좀 보셨나요? 그때 관악경찰서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 현장에서 일하다가 소식을 듣고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네. 원래 풍채가 좋으셨는데 아프셔가지고 살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프셔도 저 간다니까 이렇게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아버지도 경찰관으로 명예롭게 퇴직을 하셨으니까 저도 아버지 뒤를 이어 명예롭게 퇴직을 할 수 있도록 국민에 봉사하는 경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위독하실 때도 그리고 지금도 그의 무대는 늘 화재 현장이다. 그 현장을 누비는 그에게 경찰이라는 직업은 아버지와도 같다.